리사 하넘의 이야기는 관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강압적 통제와 본질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서 한 국가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습니다. 리사는 2005년 12개월 취업 비자로 호주에 도착한 후 2009년에 사귀던 연상의 남자를 통해 사이먼 기테니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시드니 동부교외의 본다이 정션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안 헤어 앤 뷰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리사의 29번째 생일을 앞두고 사이먼은 그녀에게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종용하였습니다. 리사는 사이먼에게 지속적인 동선 감시, 친구 및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엄격한 규칙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이먼의 소유욕과 통제적인 태도는 공포와 의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리사가 갇힌 느낌과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이먼은 그녀가 공공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아파트에서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남성들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고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친구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9월 리사는 어머니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삶이 없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점점 더 심해져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입는지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는 단색 바지와 재킷을 입고 플랫슈즈를 신고 가슴 골이 보이지 않게 하고 긴 머리를 뒤로 묶으라고 지시했습니다. 2011년 6월 그녀의 30번째 생일날 사이먼은 리사의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찬 레스토랑에서 청혼했습니다. 이후로 사이먼의 통제권을 놓고 자주 말다툼을 벌였고 그는 그녀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다는 협박을 자주 하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결혼식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할 때마다 사이먼은 입 다물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약혼 후 시간은 2011년 7월 30일 토요일을 향합니다. 약 6주 동안 리사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개인 트레이너인 브라운과 카운슬러인 리치몬드에게 연락해 그동안 사이먼이 어떻게 자신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단절시키고 옷차림과 움직임을 통제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이먼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모든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획된 비행기 예약 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리사 하넘은 시드니의 15층 고급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에서 진행한 사이먼의 살인 재판에 많은 호주인들이 주목했습니다. 사이먼은 법정에 새로운 여자친구 브루네트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이먼은 자신이 통제적이고 위협적이며 학대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2011년 7월 하넘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분노의 폭발 속에서 그녀를 죽였다는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리사가 사망하기 직전의 순간과 그 이후 사이먼의 행동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2011년 7월 30일 아침,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커플이 함께 살던 아파트 외부 복도에 숨겨진 피놀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3개의 영상은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리사가 1503호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은 그녀의 비명을 막기 위해 손을 입에 대고 그녀를 끌어당겨 안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리사의 시신은 7월 30일 오전 9시 55분 13초에 리버풀 인도에 떨어집니다. 9시 55분 27초에 상의를 입지 않은 사이먼이 아파트 정문을 통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고 몇 초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33초 동안 그가 아파트 내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9시 56분 8초에 그는 다시 아파트를 떠나 흰색 티셔츠를 입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에서 사이먼은 해당 영상을 지켜보면서 거의 눈을 깜빡이지 않았고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사이먼이 줄무늬 파자마 바지를 입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몸을 구부리는 그의 엘리베이터 이동은 아파트 내부 보안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이먼은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로비를 통해 거리에 있는 리사의 시신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근처에는 리사의 검은색 핸드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리사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찢어진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종이에 적힌 메모에는 집 안팎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27분 동안 재생되었으며 사이먼이 아파트 맞은편 단지를 오가며 머리를 감싸고 나중에는 로비에서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테니가 한엄이 자신을 떠나 캐나다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려는 계획을 발견한 후 그녀가 발코니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리사가 발코니를 넘어 좁은 곳으로 올라갔고 자신이 그녀를 구하려다가 그녀가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이먼은 경찰 인터뷰에서 그녀가 난간을 넘어 작은 절벽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녀의 핸드백이나 재킷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열린 사이먼의 살인 재판에서 법의학 전문가 리사 고드는 발코니의 유리 패널, 난간 또는 야외 공간 어디에서도 리사의 지문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은 경찰이 발코니 난간에서 사이먼의 지문과 유리 패널에 남겨진 그의 왼손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고드는 난간에 남아있는 지문은 하나뿐이었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국, 얼룩도 있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가 발코니에서 두 주먹을 쥐고 허공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토 요시오카라는 증인은 아파트 단지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다가 소음을 들었고 이어서 누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시오카는 몸이 떨어지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한 남자가 발코니에 서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 직후 두 손을 들어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동작을 재현하며 그건 마치 주먹을 쥐고 흔드는 동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에 따르면 사이먼이 딸에게 무릎을 꿇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고 맹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리사가 사망하기 하루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며 그녀는 매우 두렵다 고 털어놓았고 와서 도와달라 고 애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사이먼의 폭력적이고 마약 거래에 연루된 과거 범죄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체포된 것이 1991년이었으며 18세가 막 지난 1991년 10월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사이먼은 약 12명의 남성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후 1993년 8월 파라메타의 한 나이트클럽 밖에서 도난 물품을 소지한 채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1994년 5월 법정 출석을 거부한 후 집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때 2명의 형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는 한 형사의 귀 일부를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마약 공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이먼은 정식 교도소 복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맥컬럼 판사는 사이먼 기테니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리사 한엄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의 루시 맥컬럼 판사는 40세의 사이먼이 2011년 7월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한 그들의 아파트 15층에서 리사를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긴 판결문을 읽는데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2014년 2월 12일 맥컬럼 판사는 리사 한엄의 살인에 대해 사이먼에게 최소 18년에서 최대 2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이먼의 사건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사이먼이 리사에게 가한 통제적 행동이 폭력 사건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가정폭력협회의 CEO 트레이시 하우는 호주 전역에 수천 명의 여성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사건이 다른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이 행동에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